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성명석. 여야 정치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쟁을 중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3번째로 탄핵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기 직전 사임한 후 반년도 지나지도 않아 또 탄핵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과 언론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사퇴하였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강압적이고 조직적이었던 방송 장악 행태에는 족탈불급, 즉 어떻게도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첫째, 민주당은 다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기에 앞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조직적인 공영방송 장악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폐해에 대해 진솔한 자기성찰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17년 9월 8일 조선일보는 같은 해 8월 30일 민주당 워크숍 비공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서 민주당은 KBS, MBC 사장의 퇴진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이사장 퇴진 운동이 전개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금년 2017년 11월경 방송사 제어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컨대 조건부 제어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방송장악의 의지를 노정하였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각각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청와대 낙점설 진상 재규명, 관용 차량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10가지 행동지침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100% 실현됐다. 예를 들어 민주당 비밀문건 그대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2017년 9월 27일 공개적으로 김장겸 고대영 사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후 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김장겸 MBC 사장은 2017년 9월 1일 방송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망신 주기 위해서인지 고용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사장의 체포를 시도한다. 민주당 문건에는 반민주, 반국민적, 언론적폐 상징인 MBC, 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그대로다. 민주당 비밀문건에 적시된 대로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1월 22일 각각 해임되었다. 이 사진들도 언론노조의 조리돌림으로 KBS에서는 김경민, 강규영 이사, 이인호 이사장이 2017년 10월 11일, 12월 28일, 2018년 1월 22일 사퇴한다. MBC 이사회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유희선, 김원배 이사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은 2017년 9월 8일, 10월 18일, 11월 2일 각각 사퇴한다. 이후 강규영 KBS 이사와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해 해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2021년 9월, 2023년 6월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일은 문재인 정권에서 1970년대 중공 문화대혁명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공영방송 KBS, MBC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바로 KBS의 진미위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MBC의 정상화위원회다. KBS 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소위 진미위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은 지난 정권 기간에 핵심 역할을 했던 보직 간부들을 겨냥해 보복성 징계를 해서 보복위원회라고도 불렸다. 진미위 징계 건의를 통해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기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수십 명이 깊은 상처를 받았고 해임과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법적 투쟁 중이다.
하지만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로 대법원은 2022년 10월 진미위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진미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동료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정필모 부사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았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와 정치적 야합이 의심되는 점이다. MBC는 한술 더 떴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동된 소위 정상화위원회는 262명을 조사하고 12명의 징계 요구를 했는데 언론노조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었다. MBC 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2022년 6월 대법원은 확정 판결하였다. 정상회위원회에서 맹활약했던 S모 씨는 국책방송국의 영절한 사실로 우리는 문 정권이 조직적 언론 린치의 배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최근 공동 발의한 방송 3법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리한 입법 강행을 자제해야 한다. 야7당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와 25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KBS,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현재보다 늘리고 정당 추천 5명, 유관학계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 PD, 기술인 협회에서 각각 2명씩 6명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사장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 3분의 2 이상 동의할 때 의결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정치우견주의로 임명한 이사들이 방송사를 경영하는 지금의 형태에서 현장 종사자, 학계, 직능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치권의 영향을 낮추겠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면 독일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나 의회에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성을 위임한다. 독일의 경우 12세기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들에서 통치와 규율을 목적으로 한 평의회 제도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일과 같은 분권화된 영방연합체가 아닌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 체계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독일과 같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치우견제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190석 거대 야당,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대표 등 지금 한국 정치는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 아래서 소위 방송 3법이 지향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분권적 이사회의 정신은 엿먹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21명 이사회 안의 선발 기준 또한 정당성이 희박하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 진상 파악에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한 후보를 총장으로 미는 것이다. 원내 일당이 사립대 총장 선거를 두고 특정 후보를 미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 야당 주장대로 방송 3법이 개정되면 이런 현상은 방송 관련 학계, 방송 유관단체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날 것이다. 즉 방송 유관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정당에 포섭당할 수 있다. 야당 7당은 지금 발의한 방송 3법이 한국의 정치, 언론 환경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야당은 MBC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 통과를 맞추려 일정을 강행하지 말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현행 법률 제도 아래서 공영방송 정상화 및 선진화는 지난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리라 공약했지만 집권 첫 해 방통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했고
21대 국회에서 183석을 확보하고도 법 개정 논의를 재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방송 관련 법과 관행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방송계 장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권력을 갖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이제 개선해야 할 시점에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혼란의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집권 후 2년 동안 미래지향적이고 합의 가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운영 방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윤 정부에도 책임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방통위가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의 공모를 개시했지만 총선 참패 후 임명된 이사진이 소신껏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7년의 대혼란과 노조의 공개적인 저항과 모욕을 기억한다면 보통 탐욕을 가진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7년 전보다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제 여야 모두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혹은 전 정권의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구차한 시도를 중지하고 공영방송이 시민들의 성숙한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4년 7월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이호근 방송.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